자, 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의식적인 선택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 강의에서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존 본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생존 본능에 따른 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존 본능은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뭐 동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저 사람 참 동물적이다. 동물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사용할 가끔씩 무의식적이다 또는 동물적이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동물적이라는 것은 생명작용입니다. 생명작용. 이 자체를 그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한다. 그래서 제가 동물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인간이 아니다, 저거 동물 같다 이런 데 사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적이다 하는 것은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아직까지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식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요거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상당 기간을 의식적인 선택을 잘 못합니다. 설령 의식적인 선택이 시작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비하 발언은 아니고 단순하게 생명작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동물과 공통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의식적인 선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은 무의식적인 선택과 의식적인 선택의 차이, 무의식적인 선택과 의식적인 선택의 차이. 자, 무의식적 선택은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동물의 습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용하는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그랬죠. 단순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런데 이제 사실은 최초의 기준점이 생존 본능이다 보니까 생존 본능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반응을 한다 그랬죠. 살기 위해 반응을 한다. 사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반응을 할 때 과거 환경과 현대의 환경은 다르죠. 현대의 환경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명체 자체가 자꾸 진화를 하면서 빠르게 반응을 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과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반응이 현대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환경에 따른 반응을 가지고 현대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생기겠죠. 이거는 생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응이 누적돼서 우리 몸과 마음 속에 기억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사회처럼 다른 환경이 됐을 때는 변화를 해야 되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삶은 항상 변한다 그랬습니다. 삶은 변하는데 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만 발생한다는 얘기죠. 문제만. 그래서 삶은 변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의식적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의식적으로 과거 환경과 현대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생존에 유리한가, 어느 것이 생존에 유리한가를 한번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상당히 귀찮다. 이 특징이 이제 귀찮답니다. 귀찮다. 의식적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 이 귀찮음을 극복하려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근데 이 약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다시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죠.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습성, 즉 생명의 습성 중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안정성. 편안한 걸 좋아하죠. 편안함.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인 반응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사는데 문제가 좀 생겨도 살만하죠. 살만하니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변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적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 다음에 의식적 선택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우리가 보통 자존감이라 그러죠. 인간이 가진 자존감. 이 감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느낌. 실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자존감을 느끼는데, 자존감을 단순하게 생존 본능에 대입하면 동물적 욕구로 따지면은 힘이 세다. 힘이 세면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높아진다라고 감정이 느껴요. 그렇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감정이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자존감이 세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해서 이 힘 중에서도 물리적인 힘이 있죠. 물리적 힘만 있으면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다루겠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인간은 다른 생명을 존중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바로 자신을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고상한 존재인 것처럼 고상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사실은 다른 생명, 나도 생명이고 다른 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자기에 대한 존중이죠.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자신에 대한 존중의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도 깊숙이 찾아보면은 결국에 생존 본능이 그렇게 느끼게 해놨어요. 그래야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존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선택의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선택. 무의식적인 선택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의식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자기가 세상에 삶의 주인이 된 느낌입니다. 삶의 주인. 우리가 동물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자연이 주어진 그대로 산다는 얘기죠. 자연이 태어날 때 타고난 것 그대로 사는 것. 편하죠. 그렇게 살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냥 뭐 자기 본성대로 생긴 대로 살면 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편해가지고 생존이 유리한가? 과거에는 그랬겠지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어진 대로 산다는 것은 주어진 대로 산다. 이 말은
누군가가 주었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일종의 약간의 노예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노예와 같은 느낌. 노예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 종교에서는 보통 신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는 자연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순응을 하면은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너무 편안한 느낌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것이 삶에서 가장 좋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물의 생존 본능에 따라서 안정감을 추구하는 일종의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적 선택을 하면 그럼 생존 본능을 따르지 않느냐? 의식적 선택을 할 때도 항상 기준은 생존입니다. 생존. 이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생존을 기본으로 한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수록 생존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 하면은 잘 모를 때 무의식적인 생존은 무의식적인 반응이 따르는 생존은 개인의 생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기만 잘 살면은 큰 문제가 없는 듯한 반응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근데 현대 사회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존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할 때 나의 생존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회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존, 즉 나와 사회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생존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의식적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사회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에피소드를 들면서 이 의식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래 생각하니까 그냥 이거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의식적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고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존 본능에 따른 이런 무의식적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 선택을 통해서 오는 이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삶의 의미나 가치를 느끼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튼튼한 심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떤 파운데이션, 기초를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식적 선택을 가진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좋게 말하면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생존 본능이 훨씬 더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어떻게 우리가 관찰을 하는가 제가 관찰하는 방식을 첨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유행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인 것은 다 알고 있죠. 감기 바이러스. 자, 감기 바이러스인데 언론에서는 일단은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죠.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을 주는 것 이것도 언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모르면 두려워한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망률이나 이런 것을 잘 따지보면은 그냥 일반 감기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앞서죠. 두려움이 훨씬 더 앞서고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어지는 정보만 그냥 듣고 두렵다라는 이 정보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죠. 회피하거나 투쟁하거나. 요거는 많은 심리학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피, 두려움 대상을 피하거나 또는 투쟁을 해서 그 대상을 넘어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려움이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언론이 어떻다 저쩌다 이 논평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딱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사람이 여러 명,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 명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옆에 버튼란이 있죠. 버튼란이 있고 앞에도 이렇게 버튼란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은 예전 같으면은 타서 자기가 원하는 층을 누르죠. 누르고 난 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닫기 버튼하고 열기 버튼. 표시가 어디 돼 있나? 열에 돼 있는가? 하여튼 간에 이건 닫힘이다 얘기합시다. 닫힘, 이건 열림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성질 급하죠. 성질 급하니까 탁 타자마자 자기 층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르는 게 닫기 버튼을 딱 누르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엘리베이터 딱 타면 한 3명이 탔다. 그러면 각자 자기 층을 눌러요. 누르는데 닫기 버튼이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참 재밌죠. 물론 가끔씩 성질 급한 사람, 아직 여전히 성질 급한 사람이 닫기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일상적으로는 요 문 앞에 있는 버튼 앞에 있는 사람이 누르거나 또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사람이 요 버튼 옆에 있는 사람이 누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 우리 문화였죠. 우리나라 사람이 성질 급한 것은 뭐 다 아니까 성질 급한 상태, 이것도 뭐 생존 본능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는데 어쨌든 성질이 급해서 닫기를 하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기 층만 누르고 눈치를 봐요. 눈치. 누군가 닫기 버튼을 눌러줬으면 하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성질이 좀 급하거나 뭐 이러면은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이 눈치는 갑자기 왜 보게 생겼을까요? 뭐 이유야 뭐 여러분들 상상 가능하죠? 마치 내 층을 누르면은 내 손가락에 바이러스가 묻지 않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은 바이러스가 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일까요? 참 재밌죠? 내 층을 분명히 눌렀습니다. 누르고 한 번 누르고 닫기 버튼을 또 누르면 2번 누르죠. 2번 누르면은 마치 바이러스가 내한테 옮을 확률이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반응.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한번 겁이 나기 시작하면은 생각해보면 뭐 그냥 뭐 어차피 눌렀는 거 살짝 누르고 올라가서 그냥 좀 귀찮지만 손 씻으면 되는데 손 씻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손 씻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의식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눈치 보는 게 큰 문제냐?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거지만 한번 봅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 사람의 눈치를 보죠. 눈치를 보면은 B도 눈치를 보죠. 눈치 본다는 얘기는 약간의 뭐가 있다? 경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경계 상태.
경계 상태에 놓으면 모든 동물과 사람은 긴장을 합니다. 긴장. 이 긴장감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은 이게 하나의 습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긴장감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은 습관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긴장감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 경계하는 마음 상태로서 서로를 대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편안한 사회가 될까요? 아주 불편한 사회가 될까요? 불편한 사회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나는 내 입장에서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눈치 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했는 것이 이게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확대되면은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떠나서 나의 생존 본능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사회도 좋은 게 좋죠. 내 사회도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내 사회도 좋고 싶다. 그러면 눈치 보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경계하지 않는 역할을, 경계를 하지 않는 역할, 경계하지 않는 역할, 이걸 한번 먼저 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버튼 누르는 거 좀 다들 싫어하고 귀찮아하지만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 올라가서 손만 한번 씻으면 되니까 약간의 귀찮음만 내가 감수할 수 있으면은 내가 다 싫어하는 버튼을 눌러주는 거 큰 무리가 없죠. 이게 바로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 이렇게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몇 번만 반복하면은 같은 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아무 끄리낌 없이 딱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이 무의식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기. 다른 사람을 잘 따라합니다. 가보니까 자기가 조금 쭈글스러운 느낌이 살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있게 버튼을 탁탁 누르고 아무 생각 없이, 무리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전부 다 밖에 나가지 마라, 사회에서 거리두기 하라 이랬는데 공원에 가보니까 사람이 많다 이거죠. 어느 날 바람 숨도 좀 쉬고 바람 좀 쉬려고 공원에 딱 가보니까 사람이 많더라. 그러면 맞네, 내만 집구석에 덩신것이 앉았었네 하면서 금방 따라가죠.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 왜? 무리를 짓고 싶거든요. 무리. 앞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힘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힘을 추구하면은 무리를 추구하고, 무리가 하는 일을 따라하기 십상입니다. 따라하기 십상이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행동을 취하면은 그게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무리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기가 좋죠. 자, 이걸 가지고 뭐 나를 위한 거다, 남을 위한 거다 따질 필요 없어요. 생존 본능은 오직 나를 위한 겁니다. 생존 본능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무의식적일 때는 많은 요소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자세히 판단해 보면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사회도 좋아야 된다. 내 사회의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내가 약간의 귀찮음을 먼저 이겨내고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때서 이제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식당 들어갈 때 그냥 문 열고 들어가죠. 문 열고 쑥 들어가서 자리 뜨고 앉아가지고 아주머니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 보면 식당 앞에 보면은 밖에 창이 이래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밖에서 먼저 안을 살피죠.
옛날에도 물론 안을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을 살피는 사람들. 특히나 자기가 조금 심리적으로 자기가 조금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경계를 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식당 들어가기 전에 유리창 밖으로 해가지고 안에 손님이 얼마나 많나 이렇게 살펴보죠.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사람 많네 하면서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자는 아직까지 경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안 들어가요. 반면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무리를 따라하기 위해서 딴 사람도 괜찮다 생각하니까 괜찮은갑다 하고 또 들어가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피는 행동이 많아졌다. 살피는 행동이 많아졌다. 이거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는 무의식적 반응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 뉴스에 나오는 정책들, 정책 발표를 하죠. 국가에서 정책 발표를 하면은 그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나온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정책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과연 이 정책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은 불편해요. 대부분은 불편하다. 왜 불편하냐? 공동체의 움직임을 위한 거죠. 공동체의 움직임을 위한 거다 보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약간은 내놔야 되죠. 약간은 내놔야지 같이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자유를 약간씩 제한을 합니다. 그 제한 정도가 일반 사람들이 견딜 만한 정도냐, 아니면은 견디지 못할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수긍하기도 하고 수긍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그 댓글을 한번 살펴보면 알 겁니다. 댓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과연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동물처럼 그냥 귀찮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오늘 시간이 나시면은 네이버든 어디든지 가셔서 뉴스 밑에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적인 반응을 하는가,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좋은 말 써놓고 어떤 사람은 막 욕 써놓고 이렇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좋은 말이라고 해서 의식적인 반응이고 좋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무의식적인 반응이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 다릅니다. 그거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